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올려다볼 때마다 인간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별들의 손을 뻗고 싶은 원초적인 갈망을 느낀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꿈 속에서 우리는 우주선이 어둠의 장막을 찢고 나아가며 은하들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여 수백만 광년의 여정을 주말 산책처럼 만드는 장면을 상상한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이 이러한 꿈의 진리의 빛을 비추면 우리는 빛의 속도가 단순한 속도계의 숫자나 더 강력한 엔진으로 깨뜨릴 기술적 장벽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영원한 성벽, 우주의 전체 질서와 인과성을 결정짓는 생존의 경계선으로서 공간과 시간이 불가침의 규칙으로 엮인 곳이다. 빛은 이론 물리학의 깊은 시각에서 단순히 에너지를 나르고 이미지를 전달하는 초고속 입자인 광자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의 기본 상수, 정보의 최대 전파 속도, 인과성의 리듬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이 고정적이고 독립적인 무대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유연한 실체로서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우주는 기이하고 직관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 물체에 대한 시간은 급격히 팽창하여 정제한 관찰자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느려지며 운동 방향의 공간은 수축한다. 만약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실제로 빛의 속도에 도달한다면 그 물체의 시간은 완전히 멈추어 영원한 순간에 얼어붙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익숙한 개념이 의미를 상실한다. 빛의 입자 하나에게 먼 별에서 태어나 수십억 년 후 우리의 망막에 도달하는 순간은 하나로 그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없다. 그러나 더욱 공포스럽고 소름 끼치는 것은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한 경계를 넘으려 할 때 벌어지는 재앙적 결과다. 냉정하고 정확한 수학 방정식들은 특정 기준계에서 빛보다 빠른 운동이 시간의 역행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과성의 순서가 통제 불가능하게 뒤집힌 우주를 상상해보라.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나타나는 곳이다. 이는 우리가 믿어온 모든 사건의 논리적 기반을 파괴한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재난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심지어 그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조차 가능하다.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지 않게 되면 과거와 미래가 위험한 혼돈으로 뒤섞여 일어난 것과 존재하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그런 우주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와 현실을 확정할 능력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빛의 속도는 우연히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인과성을 보호하는 견고한 장벽이다. 빛보다 느린 모든 운동은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도록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우주가 자신과 모순되지 않게 한다. 이 경계를 넘는 것은 단순히 3차원 공간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시간 구조에 폭력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다. 현대 물리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주의 전체 논리가 즉시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과성이 보존되지 않으면 에너지 보존에서 열역하게 이르는 다른 모든 물리 법칙도 의미를 잃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빛의 경계는 인간을 태양계에 가두는 속박이 아니라 우주 스스로를 자멸로부터 보호하는 메커니즘이다. 그것은 모든 사건이 결말 전에 시작을 가지도록 보장하며 먼지 한 알갱이부터 은하까지 모든 이야기가 일관된 순서로 펼쳐지게 한다. 이 경계가 없다면 실제는 겹쳐진 역설에 미친 혼돈이 되어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이 빛을 초월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주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는 물리학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화벽으로 혼란의 파괴가 질서를 삼키는 것을 막는다. 이 경계를 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듯 절대 자유를 여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구조의 전면적 붕괴를 초래한다. 이것이 우주가 빛보다 빠른 모든 형태의 여행을 단호히 거부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이유다. 인간이 이를 이룰 수 있다면 문제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나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 시간 속 사건들이 그것을 일으킨 원인과 모순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할아버지 역설은 인과성의 경계가 보호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고전적이고 집요한 예시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여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부모가 태어나지 않고 따라서 당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시 떠오르는 질문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거로 돌아가 그 행동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누가 할아버지를 막았는가? 이는 논리에 폐쇄된 순환, 탈출구 없는 함정으로 물리학이 허용하지 않는다. 빛을 초월하면 일부 기준계에서 신호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역설이 실제로 침투할 문을 열어버린다. 이는 당신이 아직 묻지 않은 질문에 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보가 인과성의 경계를 넘으면 사건의 기원과 결과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우주는 물체 앞에 그림자가 먼저 나타나거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총소리가 울리는 실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빛의 속도 경계는 거대한 안전 밸브처럼 작동하여 모든 인과 역설을 태동 단계에서 차단한다. 빛보다 느린 모든 신호는 정보가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바꿀 수 없도록 보장한다. 이 규칙이 시간의 흐름을 단방향으로 유지하며 비록 복잡하고 무작위 변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경계가 없다면 가장 사소한 결정도 무수한 모순을 만들어내 실제를 무의미한 파편으로 찢어버릴 것이다. 우주가 역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이 우주의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과성은 철학적 선택이 아니라 실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 핵심 전제다. 아무리 대담한 물리 이론이라도 시간 역행을 허용하면 이 인과성 문제를 직접적이고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할아버지 역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이론들은 종이 위의 계산에 불과하며 결코 현실로 나올 수 없다. 현대 물리학은 따라서 인과성 보존을 인간의 시간 여행이나 공간 정복 욕망 위에 둔다. 빛의 경계는 우주가 과거는 불변하며 개입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역설은 빛의 속도를 초월하려는 순진한 꿈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다. 공간에서 직접 가속하여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음을 깨닫자 인간의 지성은 공간을 구부려 빛보다 빠르지 않게 이동하는 우회로를 찾기 시작한다. 웜홀 또는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는 개념은 시공간 구조를 뚫는 비밀 터널처럼 상상되며 우주의 멀리 떨어진 두 점을 비정상적으로 짧은 거리로 연결한다. 마치 개미가 사과 껍질을 돌아가지 않고 줄기를 통해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이론상 웜홀을 통과하는 것은 빛의 속도를 위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국부 공간에서 빛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공간이 좁혀 더 짧은 길을 가는 것일 뿐. 그러나 이런 취약하고 비범한 구조가 즉시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자연에서 관찰되지 않은 기이한 에너지 형태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는 음의 밀도를 가져야 하며 이는 우리가 아는 모든 익숙한 물질이나 에너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추상적 개념처럼 들린다. 보통 물질은 양의 질량을 가지며 끌어당기는 중력을 만들지만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물질은 반중력 같은 밀어내는 힘을 생성하여 웜홀에 목을 벌려 우주선이 통과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양자 중력 이론과 어두운 물질을 결합한 모델에서 웜홀은 적은 양의 이국적 물질로 안정화될 수 있으며 심지어 비최소 아인슈타인 양 밀스 이론에서 이국적 물질 없이도 안정적 웜홀이 가능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카시미르 효과를 통해 극소 규모에서 음의 에너지를 허용하더라도 인간 규모의 웜홀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양을 수집할 실험적 증거는 아직 없다. 웜홀 외 공간을 구부리는 엔진, 즉 워프 드라이브도 매혹적인 아이디어다. 이 모델에서 우주선 앞 공간은 급격히 수축되고 뒤 공간은 팽창되어 시공간 파동이 우주선을 앞으로 밀어낸다. 우주선은 평평한 공간 거품 안에 정지해 있으며 그 파동 위를 서핑하듯 미끄러진다. 기술적으로 우주선은 주변 공간에 대해 빛보다 빠르지 않으므로 특수 상대성을 위반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알쿠비에레의 워프 드라이브 모델은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의 양변을 균형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방정식을 쓰는 것이 물리적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5에서 2026년 최근 연구에서 새로운 세그먼트 디자인과 안정적 쉘을 사용한 모델이 제안되어 음의 에너지를 제거하고 일반 상대성과 더 잘 맞는 설계가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목성 규모의 행성 질량에 맞먹는 거대한 에너지, 아마도 우주 전체 에너지보다 많을 수 있는 양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어떤 문명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워프 드라이브는 인과성 파괴와 방사선 안전에 무시무시한 위험을 내포한다. 우주선이 워프 거품 안에서 이동할 때 경로상 고에너지 입자들을 쓸어 모은다. 목적지에 멈추면 이 파괴적 에너지 빔이 방출되어 그곳의 모든 것을 불태운다. 또한 일부 이론 모델에서 특정 궤도로 워프 드라이브를 조종하면 신호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다시 빛보다 빠른 직접 여행과 같은 위험 그룹에 속한다. 따라서 웜홀과 워프 드라이브는 명확하고 쉬운 탈출구가 아니라 아직 완전한 물리적 해답이 없는 난제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수학적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 나사와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음의 에너지와 인과 역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창의적인 우유로도 같은 차가운 경계벽으로 이어진다. 우주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탈출로를 상상하게 허락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도구는 주지 않는 듯하다. 이는 빛의 경계가 단순한 기계적 운동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안정적 구조의 핵심 한계라는 깊은 진리를 암시한다. 빛을 초월하려는 모든 길, 직접적 추진 엔진이든 공간 구부리기든 인과성 보존이라는 같은 난제에 직면한다. 어쩌면 웜홀이나 워프 드라이브는 은하를 여는 문이 아니라 어떤 한계는 결코 넘지 않도록 태어났으며 실제의 생존을 보호한다는 미묘한 알림일 수 있다. 이 모든 분석, 역설, 기술, 한계에 대한 탐구 후 우리 마음에 남는 질문은 인간이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왜 우주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그런 한계가 필요한가다. 빛의 속도는 물질의 운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상호작용, 중력, 전자기력, 정보 흐름의 전파 속도를 정의한다. 이 한계 덕분에 우주의 모든 사건은 명확한 선호 순서를 가지며 수십억 년에 걸친 역사, 구조, 진화 과정을 형성한다. 정보가 즉시 전파되거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원자부터 은하까지 모든 안정적 구조는 형성되기 전에 분해될 것이다. 기본 입자들은 어떤 힘에 먼저 반응할지 모르게 되어 물리학은 예측 가능성과 규칙성을 잃는다. 인과성은 철학자들의 건조한 규약이 아니라 실제가 자신과 모순되지 않고 붕괴하지 않기 위한 작동 메커니즘이다. 빛의 경계는 원인이 결과 우생무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며 혼란스럽게 겹치지 않게 한다. 이 질서 덕분에 우주는 별의 형성, 행성 궤도의 안정, 분자 생물학의 발전, 결국 인간 의식의 출현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생명 자체, 그 모든 기적과 함께 유전 정보와 생화학 반응이 시간 순서를 엄격히 따르는데 전적으로 의존하며 빛보다 빠르게 전파될 수 없다. 따라서 빛의 경계는 우주의 진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진보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은 자만심으로 한계를 깨야 할 장벽으로 보지만 우주의 거대한 그림에서 한계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빛의 경계가 없다면 기억할 역사가 없고 경험할 현재가 없으며 일관된 미래를 향할 길도 없다. 우리는 한계 있는 우주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한계로 엄격히 보호되는 우주에서 살고 보호받는다. 빛의 경계는 빅뱅에서 우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실제가 험으로 붕괴하지 않게 하는 이유다. 어떤 문명도 장기 생존을 위해 자연의 이 근본 한계를 존중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빛을 초월하는 것은 그 의미에서 인류 지성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실제의 기반을 지우는 잘못된 걸음일 수 있다. 진정한 과학은 무한하고 임의의 자유를 약속하지 않으며 깨뜨릴 수 없는 규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겸손을 가져다준다. 이를 이해할 때 인간은 광활한 우주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보는 방식에서 더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진다. 빛의 경계는 우주의 우리의 욕망에 대한 차가운 거부가 아니라 그 절묘한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초대다. 그리고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알았을 때 우리는 무익하게 도전하며 벽에 부딪힐 것인가? 아니면 그 안전한 경계 안에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게 존재하며 기이한 것들을 탐구할 것인가? 그때 최초의 관찰자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속도를 궁금해할 때 그들은 단순히 빛이 공간의 빠른 사자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그 속도의 유한성이 전체 과거, 현재, 미래가 무의미한 혼돈으로 붕괴하지 않게 하는 닫힘을 이해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상을 바꾼 방정식 옆에 백발을 가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부터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정신은 자유로운 스티븐 호킹, 그리고 수천 명의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들, 우주의 신비한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 그들의 헌신적 노력과 조용한 공헌이 인류의 지식과 사회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며 한계가 때로는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해준 데 감사한다.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더라도 인간의 상상력과 이해 욕망은 영원히 한계가 없기를, 은하의 어두운 구석을 계속 비추기를 바란다. 어떤 것은 영원히 손에 닿지 않지만 그 거리야말로 진리 추구의 장엄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만든다. 우주의 본질에 대한 사색을 더 깊이 파고들어 일상적 물리 현상의 표면 껍질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빛이 단순한 에너지 형태나 진공속 전자기파가 아니라 실제의 존재를 유지하는 기본 맥박, 숨결임을 깨닫는다. 인간 기술의 걸작인 우주선을 상상해보자. 광자 다발을 쫓아 가속하려 애쓰는 그 우주선.
엔진이 우주의 절대적 고요 속에서 포효하며 우주선을 점점 빠르게 밀어낼 때 기이하고 집요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그것은 우주선 창밖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 시간의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다.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상당한 분수에 도달하면 외부 우주는 극적이고 두려운 방식으로 변형된다. 검은 하늘에 흩어진 별들은 더 이상 원래 위치를 유지하지 않는다. 광학 수차 효과로 인해 그것들은 우주선 코앞으로 모여들어 눈부신 빛의 점으로 집중된다. 마치 폭풍 속에서 차가 빠르게 달릴 때 빗방울이 앞유리에 직격하는 것처럼 별들의 색도 왜곡된다. 도플러 효과로 앞쪽 별들의 빛이 파랑, 보라로 변하다가 결국 육안에서 사라져 치명적인 자외선과 X선으로 변한다. 반대로 뒤쪽 우주는 붉은 어둠으로 가라앉다가 파장이 길어져 보이지 않는 무선파가 되어 꺼진다. 우주선은 이제 익숙한 공간을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빛의 터널로 돌진하며 시각이 솟고 일상 감각이 무용해진다. 그러나 시각 변화는 우주의 보호 메커니즘에서 오는 더 강력한 저항의 서곡일 뿐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면 우주선의 질량은 불변상수가 아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지만 속도계가 절대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수직으로 치솟는 곡선으로 증가한다. 점점 커지는 질량의 물체를 더 빨리 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빛의 속도 99.9%에 도달하면 정지 관찰자 눈에 우주선의 질량은 무한에 가까워진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물리적 결과로 이어진다. 빛의 속도에 완전히 도달하려면 우주 모든 별의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큰 무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주는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 벽을 세워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도 즉시성의 문턱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주선이 질량과 에너지와 씨름하는 동안 더 깊고 철학적인 비극이 시간과 함께 펼쳐진다. 우주선 안의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이다. 그들의 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거리고 심장은 익숙한 생물학 리듬으로 뛴다. 그러나 지구를 볼 수 있다면 인류 역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을 볼 것이다. 왕조가 흥하고 쇠하며 산이 닳고 바다가 마르는 것이 그들의 몇 번 깜빡임 속에 일어난다. 우리가 균일하고 공정한 흐름으로 여기는 시간은 상대적 양으로 이동 속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든다. 시간 팽창은 환상이 아니라 잔인한 물리적 현실이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 안 시간은 외부 우주에 비해 정지한다. 빛의 속도에 정확히 도달하면 시간은 완전히 멈춘다. 출발 순간과 도착 순간이 하나로 합쳐진다. 빛의 광자에게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출발해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여정은 순간적이다. 시간 경험이 없고 늙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물학 과정과 기억에 묶인 인간에게 시간 정지는 의식 있는 실체로서의 존재 종료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만약 이 장벽을 깨고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역행하기 시작한다. 시공간 기하학의 언어로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것은 현재의 빛 원뿔을 벗어나 절대 과거 영역으로 침입하는 것이다. 이는 해결 불가능한 인과 역설을 만든다. 어제 일어난 사고를 막기 위해 빛보다 빠른 신호를 보낸다고 상상해보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다. 그 신호는 존재하는가? 이러한 논리 순환은 지적 게임이 아니라 실제 구조를 찢을 균열이다. 우주는 결과가 원인 전에 일어나면 작동할 수 없다. 컵이 손에서 떨어지기 전에 바닥에 깨지는 것처럼. 따라서 빛의 속도는 질서의 수호자로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과 끝을 가지도록 보장하며 모든 행동이 확정된 결과를 이끌어 우주가 무정형 혼돈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더 깊이 들어가 이 경계는 공간의 구조와 밀접하다. 공간과 시간은 물질이 연기하는 고정 무대가 아니라 구부러지고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유연한 천이다. 물질과 에너지의 존재가 시공간을 구부려 우리가 중력이라 부르는 것을 만든다. 이동하는 물체는 이 천의 잔물결을 일으키며 배가 호수에 파문을 만드는 것처럼 이 중력파도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 만약 태양이 지금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는 즉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태양의 빛을 보고 중력을 느끼며 8분을 더 산다. 태양의 소멸, 소식 이 중력파와 빛의 소실 형태로 도착할 때야 지구는 차가운 공간으로 떠난다. 이 지연은 어떤 상호작용도 중력이든 전작이든 즉시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주의 만물 연결은 지연된 연결, 속도 제한된 대화이며 이 지연이 각 공간 영역에 별개의 구조를 부여하여 은하와 항성계가 우주 곳곳의 모든 사건에 혼란스럽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한다. 우리는 진공 개념도 제고해야 한다.
별들 사이 공간은 직관처럼 비지 않았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생성되고 소멸하는 가상 입자상으로 끌어오르며 광활한 양자 에너지 바다다. 빛이 진공을 통해 전파될 때 실제로 이 양자 구조와 상호작용한다. 그 속도는 진공의 투자율과 유전율 같은 자연의 기본 상수에 의해 규정된다. 이 숫자들은 우주의 초창기부터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었다. 빛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나 느리다면 원자 구조가 변하고 별속 핵반응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는 생명이 결코 형성될 기회가 없다. 따라서 빛의 속도 경계는 처벌이 아니라 창조의 설계에서 가장 정교한 매개 변수 중 하나로 물질이 순수 에너지로 흩어지지 않고 복잡한 형태로 응축되게 한다. 인간은 별들 사이 광활한 거리에 갇힌 느낌으로 종종 정복 욕망을 느낀다. 가장 가까운 별 프로시마 센타우리조차 4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 현재 기술로 수만 년이 걸린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더라도 은하 가장자리 여행은 지구 시간으로 수만 년 걸리며 비행사에게는 수십 년일 뿐이다. 이는 현행 물리 법칙을 따르는 모든 성간 원정은 영원한 이별임을 의미한다. 떠나는 자는 남은 자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 그들은 완전히 변한 지구로 돌아오며 옛 문명이 사라졌을 수 있다. 빛의 속도의 고독은 광활한 우주 탐구의 대가다. 그러나 이 거리와 분리는 초기 문명을 보호한다.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면 우주는 강력한 문명의 혼란스러운 전장이 될 수 있으며 생명이 독자적으로 싹트고 발전할 평화로운 오아시스가 아니다. 아마도 인간 지성은 반력 엔진의 거친 힘으로 빛의 벽을 깨려 하지 않고 더 세련된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웜홀이나 워프 드라이브 이론은 빛보다 빠르지 않고 앞 공간 거리를 단축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이론적 해결책조차 발견되지 않은 기이한 물질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우주의 보존 원칙을 엄격히 따르다. 어떤 길을 가든 빛의 속도가 가르치는 가장 큰 교훈은 겸손이다. 우리는 법칙을 마음대로 구부릴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책을 이해하려는 관찰자, 견습생이다. 발견된 각 한계는 실제에 대한 더 정확한 방정식을 쓰는 줄자다. 빛의 속도 존재는 우리의 관찰 능력에도 한계를 둔다. 빅뱅 이후 가장 먼 은하의 빛이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않은 우주의 사건 지평선이 있다. 그 너머는 영원한 미스터리다. 우리는 빛의 거품 안에 살고 있으며 그 거품은 매초 팽창하며 과거에 더 많은 이미지를 가져온다. 천문망원경에 부딪히는 각 광자는 수십억 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며 최초 별들이 켜지는 순간 은하가 충돌하고 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간을 보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대로 본다. 반짝이는 밤하늘은 거대한 역사 박물관으로 빛의 유한 속도 덕분에 과거가 생생하게 눈앞에 보존된다. 빛이 즉시 전파된다면 밤하늘은 모든 별의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눈부시게 밝아 모든 생명을 불태우고 수명과 생태 균형에 필요한 밤의 구조를 지울 것이다. 그때 고대 철학자들이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구름을 뚫는 불이 기차에 대한 환상을 짓고 있을 때 그들은 빛이 공간에 민첩한 사자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그 속도의 유한성이 전체 과거, 현재, 미래가 무의미한 혼돈으로 붕괴하지 않게 하는 닫힘을 이해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자기장 방정식을 절묘하게 통합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부터 천재적 직관으로 절대에서 상대성을 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수천 명의 연구자, 엔지니어, 밤하늘 관찰자들, 실험실과 천문대에서 평생을 바쳐 빛의 각 광선을 측정하며 우리가 광활한 별 바다속 위치를 이해하게 한 이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 그들의 끈기, 용기, 진리 추구가 인류의 두려움을 탐구의 열정으로 바꾼 데 감사한다.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더라도 인간의 상상력과 이해 욕망은 영원히 한계가 없기를, 은하의 어두운 구석을 계속 비추기를 바란다. 어떤 것은 영원히 손에 닿지 않지만 그 거리야말로 진리 추구의 장엄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만든다. 밤하늘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수십억 년을 여행한 약한 빛실로 짜인 짙은 벨벳 천이다.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면 하늘은 우주 배경 복사, 만물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의 메아리로 혼란스러운 색으로 빛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따뜻한 황금 태양 아래 수백만 년 진화한 인간 눈은 실제의 좁은 띠만 감지한다. 이 생물학적 한계가 빛의 속도 물리적 한계와 공명하여 안전 장막을 만들며 우주의 맹렬함과 광활함에 압도되지 않게 한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거리로 태양계에 갇힌 것을 한탄하지만 그 거리가 거대한 단열층임을 깨닫는 사람은 적다.
그것은 감마선 폭발이나 초대형 블랙홀 붕괴 같은 은하급 재난이 푸른 행성의 취약한 생명을 순식간에 쓸어버리지 못하게 막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여행에서 우주 배경 복사는 블루 시프트되어 해로운 감마선으로 변해 고속 여행의 또 다른 위험을 드러낸다. 우주 속도 경계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면 이동 속도보다 더 깊은 개념, 인과성에 직면한다. 빛의 속도는 광자 입자의 속도가 아니라 정보 전파 속도, 원인과 결과 연결의 최대 리듬이다. 시공간을 잔잔한 호수로 상상해보라. 각 사건은 그 물에 던진 돌이다. 퍼지는 잔물결은 그 사건이 우주의 나머지에 미치는 영향이다. 어떤 신호도, 어떤 영향도 그 첫 물결을 초월할 수 없다. 우리에게서 10광년 떨어진 거대 별이 지금 폭발한다면 우리는 10년 더 평온하게 살며 밤하늘에 부드럽게 빛나는 그것을 보며 이미 일어난 죽음을 모른다. 우리에게 그 별은 여전히 산다. 죽음의 소식을 마지막 빛 광선이 망막에 전달할 때야 우리의 현실이 붕괴하고 새 현실이 들어선다. 이는 우리의 현재가 무수한 다른 물체의 과거로 엮인 시적이고 장엄한 진실을 이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것과도 같은 현재 순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면하는 사람의 눈빛과 뇌의 인식 사이에 극미한 지연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 불변성은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며 전통 추진 엔진으로 별을 정복하는 꿈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 가속할 때 단순히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구조 자체가 변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우주선에 공급된 에너지는 속도로만 전환되지 않고 직접 질량으로 전환된다. 절대 속도 문턱에 가까울수록 우주선은 더 무거워진다. 빛의 속도 문턱에서 우주선의 질량은 무한으로 치닫고 속도 단위의 억분의 1이라도 더 나아가려면 무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는 창조의 수직격, 유형 물질이 순수 빛의 경계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광자처럼 휴지 질량이 없는 입자만 그 한계에서 미끄러질 특권을 가진다. 물질에게 빛의 속도를 추구하는 것은 지평선을 쫓는 것과 같아. 빨리 갈수록 목적지가 멀어지고 어깨의 짐이 구조를 짓누를 정도로 거대해진다. 입자 가속기 LHC에서 관찰된 바처럼 이러한 상대론적 효과는 무온의 시간 팽창과 질량 증가로 확인된다. 그런 극고 속도에서 공간과 시간은 정적 무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구부러지고 늘어나고 줄어든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의 비행사들에게 앞쪽 별들 사이 거리는 수축되어 우주가 스스로를 접어 그들을 초대하는 듯하다. 수천 광년 여정이 그들의 감각으로는 몇 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대가는 고양 시간 흐름과의 영원한 위상 차이다. 우주선의 하루가 지구의 수세기일 수 있다. 그들이 멈추고 새 세계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은 공간 여행자이자 시간 여행자로 시간 평면을 미끄러져 먼 미래에 도착한 자다. 그들은 과거의 유령으로 이름과 존재가 고대 서고의 희미한 데이터일 뿐인 시대에 떨어진다. 이 고독은 지리적 고독이 아니라 시대적 고독, 동족 역사 흐름 밖의 선자의 광활한 슬픔이다. 그러나 빛 자체, 먼 별 핵에서 태어난 광자 입장에서 보자. 광자에게 시간 개념은 완전히 무의미하다. 빛의 속도에서 시간은 멈춘다. 별 표면을 떠나는 순간과 수십억 년 후 우리의 천문망원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인간 시계로는 수십억 년 차이지만 광자에게는 동시적이고 즉각적인 단일 사건이다. 그것은 우주의 차가운 공간을 수십억 년 방황하지 않는다. 태어나고 도착하는 찰나다. 빛에게 우주는 깊이가 없고 거리가 없으며 모든 공간점이 영원한 현재에 겹쳐진다. 느린 시간과 물질 흐름에 갇힌 우리 생물이 분리, 기다림, 그리움을 느끼는 자다. 빛은 이동으로가 아니라 상호작용점 사이 시간 개념을 지워 만물을 연결한다. 이는 우주의 기본 수준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통합적일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분리가 감각과 물질의 한계로 인한 환상임을 시사하는 깊은 철학적 관점을 열어준다. 그럼에도 인류는 한계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빛의 속도를 초월하려는 욕망은 속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과성 속박 탈출, 운명 주인 되기 욕망이다. 만약 이 규칙을 속이는 방법을 찾는다면 예를 들어 공간 구부리기나 웜홀을 통해 우리는 무서운 논리 역설에 직면할 것이다. 빛보다 빠른 이동은 이론상 시간 역행과 동등하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형성한 사건에 개입하며 탈출구 없는 인과 순환을 만들 수 있다. 우주는 이런 역설을 막는 자가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는가? 아니면 우리가 보는 질서 뒤에 혼란이 진짜 본질인가? 어쩌면 빛의 속도는 부지런한 문짓기로 우주의 역사책이 엉망으로 덧쓰이지 않게 하여
각 원인이 결과를 앞서고 각 이야기가 명확한 시작과 끝을 가지게 한다. 최근 물리학자들은 할아버지 역설을 시간순환의 양자 변동이 엔트로피를 지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우주가 자가 일관되게 진화한다고 본다. 그때 인류의 최초 밤하늘 관찰자들이 별자리를 그리며 신들이 보리 수레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신화를 엮을 때 그들은 빛이 즉시적이며 최고 존재의 명백한 선물로 땅을 비춘다고 믿었다. 그들은 친숙한 빛이 우주의 전체 구조를 규정하는 엄격한 상수, 원자 형성부터 은하 팽창까지를 숨겨둔 비밀을 가졌음을 몰랐다. 그들은 빛을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보았으나 그것이 공간과 시간 왕국의 음지 통치자임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빛의 속도 유한성이 창조의 결함이 아니라 인과성의 온전함과 존재 의미를 보호하는 은혜임을 이해했다. 그 한계가 없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무의미한 혼돈으로 녹아들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허무가 된다. 이 기이한 질서의 깊은 깨달음 순간 마음의 고요를 두어 길을 밝힌 거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빛과 전자기장을 수학 언어로 통합하여 대칭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에게 감사한다. 천재적 직관으로 수천 년 편견을 도전하여 시간이 절대가 아니면 빛이 우주의 유일 척도임을 밝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수만 명이 다른 물리학자, 천문학자, 엔지니어, 조용한 연구자들, 종이 낙서역, 산꼭대기 차가운 천문망원경, 지하 깊은 실험실에서 평생을 바쳐 빛의 각 광선을 측정하며 작디작은 인류가 별 바다속 위치를 이해하게 한 이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끈기, 용기, 진리 추구가 공포를 탐구 열정으로 바꾼 데 감사한다. 인간이 우주로 더 긴 걸음을 내디딜 때 첨단 기술뿐 아니라 이 물리 한계에서 배운 겸손을 짊어지기를 바란다. 우주를 자원광산이나 정복 영토가 아니라 지식의 신성한 사원으로 보기를, 각 별과 광선이 조화와 질서의 교훈임을, 별들 사이 고독이 동족의 따뜻함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고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유일한 푸른 행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게 하기를. 어떤 것은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다. 넘을 수 없는 사건 지평선, 되돌릴 수 없는 잃어버린 과거가 있다. 그러나 그 달콤한 무력함 속, 채울 수 없는 거리 속에서 우리는 욕망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찾는다.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없기에 각 걸음, 각 발견, 무지의 밤에 번뜩이는 이해의 광선이 무한히 소중하다. 어쩌면 여정의 진짜 의미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작디작은 생물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무한을 꿈꾸는 끊임없는 노력에 있다.